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오늘 또 뺏어 드릴 건데요. 자, 공매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아마 작년이나 올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실 겁니다. 공매도 뭔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 같아요. 천하의 악당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공매도 나오면은 주가가 폭락하나, 공매도는 폐지해야 된다 등등등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진짜 그런지, 과거에 공매도가 잠시 정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공매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랍게도 공매도를 이용해서 공매도 투자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부분도 오늘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죠.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크게 목차로 나누면은 공매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공매도의 기능, 그 다음에 공매도의 사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20층 아파트에 딱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창문 밖을 봤더니 기릿 사과 회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상장한 회사네요. 지금 현재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항상 물류차가 이렇게 2대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가 보다. 기릿 사과 회사는 10,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물류차는 한 2대가 돌아다니는 정도의 물량을 소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어느덧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기릿 사과 회사의 주가를 봤더니 15,0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딱 20층에서 봅니다. 뭐야, 저렇게 장사가 잘 되나? 한 주가가 이렇게 뛰었으니까 그만큼 장사가 잘 되면은 물류차도 한 3대가 되었겠구나 라고 하고 봤더니 뭔가 이상합니다. 물류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 대는 어디 팔아먹었는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그 다음에 2개월, 3개월 동안 봤더니 확실해요. 물량이 줄었습니다. 나오는 물량이 줄었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꺾였다는 게 확실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주가가 올랐는데 매출은 떨어진다? 그 말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요? 이 시장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 공매도라는 걸 칩니다. 자, 공매도를 정말 지금 현재 정말 짧게 설명하자면 그냥 주식 하락에 베팅한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자연히 이제 매출액이 나왔겠죠. 그런데 매출액이 당연히 반토막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기릿 사과 회사의 주가는 15,000원이었던 게 다시 떨어져서 10,000원은커녕 더 밑으로 내려가서 8,000원까지 내려가게 되었죠. 자, 그리고 그때 공매도 쳤던 물량을 다시 갚습니다. 그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아니죠, 여러분은 7,000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15,000원에 팔아서 8,000원에 다시 샀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층에서 봤더니 저 회사가 장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가가 올랐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게 보입니다. 뭐야, 뭔가 이상하죠? 장사가 안 되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게 맞아 떨어지면은 돈을 버는 구조가 바로 공매도죠. 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루이싱 커피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미국에서 열심히 중국발 커피, 별다방 비켜! 차이나 커피가 나가신다. 우리 K 커피처럼 이제 C 커피겠죠. 스타벅스를 이렇게 잡으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공매도를 치는 회사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회사 갔을 때 그렇게 장사가 안 되거든? 내가 저기 앞에 있는 별다방 갔을 때는 저기 북적북적 하더만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나? 이거 설마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회계 자료를 뒤져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 매장의 모든 사람을 다 고용을 해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근처에서 손님이 몇 명이 오는지, 그 사람들이 뭘 시키는지를 하나하나 적기를 시작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자료가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치는 회사는 그 자료를 전부 다 종합해보고 회계랑 완벽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밝혀냈죠.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얘네는 사기를 치고 있다. 이만큼 매출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를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죠. 이 회계는 잘못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거의 2배 이상 뻥튀기가 되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루이싱 커피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최고가가 52달러였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5%가 난 상황이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100% 오를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99%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금융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30%가 정해져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외국계 자금에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외부 자금에 의해서 휘청휘청 거리면은 일단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저 나라는 완전 호구야 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한가 하한가가 있고 미국 같은 나라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습니다. 감히 어떤 나라도 미국을 금융으로 흔들 수 없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각 매장에 사람을 보내서 이거는 회계가 사기다, 잘못되었어, 공매도를 치고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지 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바로 니콜라입니다. 니콜라에서 수소 트럭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유튜브에 올렸었죠. 자,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굴러가는 거 맞아? 한번 조사해보자. 이거 사기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자, 이 동영상을 보고 여기 위치를 이제 구글 어스로 뒤지기로 시작합니다. 자, 구글 어스로 뒤지면서 이 여긴가 라고 찾아서 결국 찾아냅니다. 이 사진과 똑같은 곳을요. 그리고 거기 다른 차를 보내서 거기 차를 한번 굴려봐, 이 굴러가나 라고 했더니 마침 경사가 이렇게 있던 거고, 그래서 경사가 있다 보니까 차가 그냥 중립으로만 놔도 차가 굴러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럭이 수소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걸 밝혀냈죠. 그리고 나서 또 공매도를 친 다음에 발표를 하면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를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공매도에 뭔가 순기능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사기치는 놈들 잡아내는 거네. 좋아. 이런 건 있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뉴스 기사를 보시면 코스피 3000에 찬물 끼얹을라 3월 공매도 재개 눈치 보는 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15일에 종료 예정. 동학개미 적극 투자 위에 공매도 금지 연장 제한. 동학개미는 공매도 금지 시장선 증시법을 당장 재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공매도가 뭐길래 이 난리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는 그냥 일단 하락에 베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확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서 결제일안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땐 잘 모르겠죠? 자, 공매도라는 건 말 그대로 빌공입니다. 비어있는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같은 소리를 해 길이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돈을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주식을 주는 그런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공매도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빌려서 매도를 치는 겁니다. 왜? 이 주식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매수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르는 거에만 베팅을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거에도 베팅을 할 수 있지만 내려가는 거에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루이싱 커피를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 저 기릿은 이제 공매도를 치고 싶어요. 이 회사가 내려갈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잘못되었으니까요. 사기니까요. 그래서 그 회사에 관련된 장기 투자 자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1년, 2년, 3년 그 안에는 절대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저기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기 투자님. 저 이 주식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신 이자는 1년에 2%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자는 거의 2%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 투자는 땡큐죠. 어차피 지금 오르든 내리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 3, 4년은 팔 생각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제 장기 투자 물량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시장에다가 매수자에게 갖다 파는 거죠. 자, 여기 있다 하고 이렇게 슉슉슉 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은 자연히 그 회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생각이 맞아야겠죠. 자, 그리고 그 주식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기릿은 이 빌렸던 걸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갚으려고 어떻게 갚죠? 주식을 이미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다시 사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주식을 삽니다. 주식을 여기서 빌렸던 만큼 사서 장기 투자한테 그 이자와 함께 자, 여기 잘 썼습니다. 주식 여기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누가 이득 받죠? 네, 장기 투자자는 이득을 받습니다. 지금 뭐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 사람은 어차피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이자 2%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릿도 큰 이득을 받습니다. 왜냐? 여기서 팔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은 차익이 생겼겠죠? 그 돈만큼 저는 이득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는가? 그 회사를 원래 들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자, 저는 이 주식이 여기서 생각을 했어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장기 투자자한테 주식을 100개를 빌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100개를 매도를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걸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재성이 안 차요. 저는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올라오면 또 100개를 또 빌려서 또 때립니다.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오면 또 때리고, 올라오면 또 때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빌려가면서 공매도를 탁탁탁탁탁탁 여기서 계속 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만족할 때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 물량을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물량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식을 빌렸던 장기 투자자들한테 갚고 남은 차익을 챙겨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여기서 공매도를 치고 그 말은 여기서 주식을 팔았다는 거죠. 14만 원의 주식을 판 다음에 다시 84,000원의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순히 봐도 근 6만 원 정도의 차익이 생겼죠. 그리고 이 주식을 다시 돌려주면은 2%의 이자와 함께 이 장기 투자자는 이제 이자의 돈을 벌었고, 그 다음 저는 이 차익만큼 벌었고, 손실을 본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투자하고 있다 투자자들이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 주식이 원래 가치를 찾아가는 건 좋은데 근데 어쨌든 이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싫은 겁니다. 공매도가. 그래서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아니 이렇게 주가가 좀 오버밸류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 쳐가지고 결국 이렇게 다 죽여놓고 가면은 지네는 돈 많이 벌어서 웃겠지. 그런데 우리의 이 돈들은 어떡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호되게 당했던 분들은 이제 공매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개인분들인데 그 개인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바로 공매도죠. 자, 근데 여기까지 뭐 이해가 갑니다. 공매도. 그러니까 주식의 본래 가치보다 비싸다면은 이제 그 타당한 이유를 찾아서 공매도를 쳐서 거품을 걷어내고 그러면서 돈 더 벌고 하는 거군요. 그리고 하나의 투자 방법이고요. 혹시 빅쇼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사람은 미국 경제가 망하는데 돈을 걸었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투자자의 반열에 올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어떤 건지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욕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내 종목에 공매도가 들어오면은 주가가 내려가기 때문이죠. 주가가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투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무차입 공매도 때문에 그런데요. 위에서 보시다시피 누군가한테 빌려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차입 공매도는 빌리지도 않고 팔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뭐 100만 주가 있는데 100만 주보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판다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식 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불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그냥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서 매도를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매도는 전산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도가 주문이 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쭉쭉쭉쭉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반대로 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세계 선진시장에서 널리 허용하고 있는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순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매도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벌이 있어야겠죠. 저 나쁜 놈들이 있네.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되죠? 공매도 잘못하면은? 네, 기존에는 최대 과태료가 그냥 1억이었어요. 말이 안 되죠. 지네가 이렇게 거의 몇백억씩 벌어가는데 과태료가 1억? 그거 안 치는 게 바보죠. 300억 벌어서 299억 벌고 1억은 과태료 내고 그거만 또 얼마나 이게 말 그대로 솜방망이죠. 솜방망이도 그래. 이게 솜방망이로 할 수도 없어요. 거의 면봉으로 때려도 이거보다 아플 것 같은데요. 자, 그러나 작년에 이제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공매도 주문금액 범인의 과징금부가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5년간 자료 보관을 하고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습니다. 그만큼 일단 노력은 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럼 다른 나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 벌금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 50만 유로를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냐? 바로 한 6억에서 7억 정도가 되겠군요. 그 정도의 벌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이렇게 이상한 시스템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투자자 2번 울리는 수기 공매도. 수기 공매도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기, 그 손으로 적는 거?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은 금융투자협회 모범 규준에 따라 전화나 메신저로 이게 무슨 소리야? 전산이 아니라 전화나 메신저로 한다고요? 그리고 이후 수기로 차입 내역을 입력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가 잠시 졸았어. 그러면 수기로 잘못 적을 수도 있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종합 포털에 게시되는 현황도 수기입니다. 조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원래 패를 까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이용하기가 쉬운데 근데 그게 수기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수가 나오면은 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 30일 셀트리온, 아까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공매도를 아마 천하의 악당으로 생각할 겁니다. 공매도 잔고 수량 부분에서 오차가 233만 9,613주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금액 6,620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숏 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 갚았나 보다, 야 그럼 이제 주가 오른다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급감한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수량은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공매도 주체들의 숏 커버링 신호탄으로 받아들인 한편, 아까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이제 숏 커버링을 하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위에서 팔았던 물량을 다시 다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시점으로 판단하게 만든 것이다. 이내 메릴린치에서는 공시 누락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러니까 수기로가 나 못 적었어요, 까먹었네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큰 손실을 부를 뻔했다. 미국과 유럽, 홍콩 등에서는 자동화된 대차 거래 방식을 이용해 무차익 공매도를 막고 있다. 즉 수기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시스템으로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식 대여자와 공매도 투자자인 차입자 모두가 주식 대차 계약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기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 길이 또 이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매수법을 연구하던 중에 이게 수량이 안 맞더라고요. 수량이 이게 왜 이게 오류가 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실수래요. 수기래요. 이게 내가 주식 투자를 뭐 믿고 하지?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자, 그리고 정말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 보유 우리 사주에 대한 배당을 해야 되는데, 배당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을 배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10만 원을 이렇게 톡톡톡톡톡 적어서 10만 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배당금이 아니라 배당 주식을 줬어요. 10만 주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실수죠. 그러면 실수가 되면은, 아니 일단 10만 주를 주고 싶어도 뭐 있어야 주죠.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산 시스템에서 잘못 적으셨습니다, 우리는 10만 주를 줄 수가 없어요 라고 나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10만 주가 가버린 겁니다. 무슨 소리지?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없던 주식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삼성증권 직원들이 이제 그걸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다시 이렇게 돌려가시고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처리하시죠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그걸 팔았어요, 시장에서. 근데 정말 쇼킹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직원의 통장으로 유통이 되었고 그중 약 2천억 원은 직원에 의해 매도되어 누군가 그걸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령 주식을 매도를 했는데 누군가 유령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가가 또 떨어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는 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일단 전산 시스템 자체에서 이거는 신규 발행 주식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뜨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떴다라는 점. 그리고 직원한테 갔는데 그 금융사 직원, 아니 뭐 다른 직원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을 쓴 것도 아니고 금융사 직원한테 그게 딱 들어갔는데 뭐야, 야 이거 꽁돈이다, 야 지금 팔어 해가지고 그거를 2천억이나 팔았다는 게 이게 정말 쇼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용에 심대한 의문점을 던진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거기서 저렇게 2천억 원을 매도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한 10억 원씩만 그냥 조금씩 매도하면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총 주식수를 셀 수는 없잖아요. 자, 지금부터 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 다 모여보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 주식수는 우리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는데 시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유령 주식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슬금슬금 매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전산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이 회사는 뭐 100만 주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110만 주일 수도 있다는 소리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차입 공매도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매도를 위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있는 주식이 아니라 그냥 없는 주식을 이렇게 팔았는데 그게 또 팔렸다라는 그 금융 시스템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죠. 자, 어쨌든 무차입 공매도는 지금은 진짜 불법입니다. 뭐 혹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슨 소리야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근데 니들이 모르는 거지, 아까 말했잖아, 그 삼성전자 줄 세가지고 삼성전자 주주들 다 모여보세요, 우리 몇 개 있어요, 다 합쳐봅시다 라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야죠. 네, 그거는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은 우리나라에 그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을 겁니다. 저기 위에 아까 보셨던 그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슬금슬금 몰려와서 이 나라에 뭐 이상한 거 없나,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엄청난 공매도를 치고
그걸 폭로하는 순간 다시는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 신뢰도가 없으니까요. 아니 저런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냐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공매도 얘기로 돌아와서, 자, 아까 빌린 주식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를 하려면은 빌린 주식인데 이 빌린 주식은 언제 갚아야 되나요? 상환 기간은 3에서 6개월입니다. 그러나 말만 3에서 6개월이지 지속적 연장이 가능해요. 그냥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기업은 거의 뭐 1년, 2년 동안 공매도에 시름시름 앓는 그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투자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로만 올라가면 때리는 거예요.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어허이, 올라오지 말라니까 라고 계속 때리게 되면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자연히 슬금슬금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환 기간을 정해놓고 진짜 그 상환 기간이 끝나면은 그 주식에 대해서 그 회사는 공매도를 못 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네 이렇게 생각이 좀 틀렸다고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생각보다 안 빠지네? 그럼 6개월 더 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의 기능을 볼게요. 자, 주가의 버블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급락 시에는 하락세를 강화시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기적 악용도 가능합니다. 아까 위에 보셨던 그 루이신 커피나 아니면 니콜라처럼 진짜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하면 괜찮은데, 하지만 그냥 공매도를 쳐놓고 가짜 뉴스를 꺼내기도 합니다. 그거는 투기적 악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뭐 옳다 그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접어두고, 자, 그러면 일단 공매도는 시작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다른 나라가 다 시작을 했고, 공매도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매도는 투명하고 그 다음에 나름 건장한 시장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 주식은 이거 너무 올랐는데 이거 좀 내려가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공매도 안 하고 그냥 주가 계속 올릴래 라고 하는 순간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나라에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신뢰도가 없기 때문이죠. 아,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룰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냐?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왼발을 잘 못 써요. 자, 기다려봐. 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왼발로 차는 거 안 돼. 이제 오른발로만 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축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런 나라가 어딨어? 지네 왼발 못 쓴다고 왼발 쓰지 말라고?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며 너무 그렇게 싫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과거에는 공매도 끝나면 막 떨어졌냐? 보도록 하죠. 자, 이때까지 공매도 금지를 한 건 3번이 있었습니다. 2008년, 2011년, 2020년 이렇게 3번이 있었죠. 글로벌 금융 위기, 그 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 코로나19 때가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이 2군데를 보도록 할게요. 자, 2008년 한 7개월 정도를 금지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여기서 공매도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슬금 오른쪽으로 가다가 빠지나 싶더니 다시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011년. 이때는 짧았군요. 한 3개월 정도 금지를 했습니다. 좀 내려갔다가 올라왔지만 그리고 또 다시 좀 올라와서 좀 오른쪽 기다가 결국 다시 상승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잠시간은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위에 있는 이렇게 거품을 살짝 걷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건전한 회사, 싼 회사, 앞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들고 있으면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회사는 공매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 공매도도 뭐 내려갈 만한 회사에다 공매도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트 던지듯이 이번엔 너야 하고 찍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 명의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자, 공매도 예시를 정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이 많은 고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2020년 1월에서 2월, 작년 초죠. 이때쯤 이렇게 공매도 잔고 금액을 보면은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정도의 매도를 이미 진행을 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 아모레퍼시픽은 계속 주가 이렇게 내려갔을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 공매도를 치신 분들도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중국에서 화장품이 잘 안 팔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먼저 터졌기 때문에 중국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공매도를 치고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공매도가 항상 이기냐? 그럴 리가 없죠. 공매도가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자, 이건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고 공매도 잔고 수량은 이렇게 그냥 쭉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공매도도. 테슬라가 안 올라갈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런 거 없이 테슬라는 아유 그냥 불을 뿜었습니다. 거의 7배가 넘게 상승을 했군요. 올해만 해서. 자,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곰이 바베큐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시면 살짝 느끼셨겠지만 공매도는 이론상 손실이 무한대가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제가 기릿 사과회사에 1,000원에 매도를 때렸어요. 너희는 망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상을 해서 1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주당 99만 9천 원 손해죠. 이건 무조건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무한대가 되는 구조가 돼요. 아까 테슬라 보셨죠? 그렇게 상승하면 이건 뭐 아예 감당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분들은 현재 공매도를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못 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개인의 공매도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고요. 보시다시피 손실이 무한대. 1억에서 10억 굴리는 개미도 감히 건들지 못하고요. 그래서 100억 원 이상 굴리는 슈퍼 개미들이나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설사 우리에게 공매도의 길이 너무나 쉽게 열린다고 해도 절대 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숏은 치는 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올라가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가는 거에 투자한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인버스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누가 주가가 내리는 거를 감히 타이밍을 맞춰서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 공매도 설명 보셨죠? 단기로 하락할 것을 예상해서 단기 트레이딩 방식입니다. 공매도는 그냥 사서 이렇게 들고 있는다고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주식은 사서 들고 있으면 보통 이기기 마련이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가 이제 뭐 시작한다고 봅시다. 3월 16일날 시작을 한다면은 이제 그 대처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정말 쉬운 대처법이 있어요. 김동환 프로 다들 아실 겁니다. 김동환 프로님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을 하셨죠. 자, 공매도는 패를 다 까고 하는 포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절대 유리하지 않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를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글쎄요. 이 김동환 프로의 시각으로는 공매도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려운 거라서 공매도를 차라리 이용을 하면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이 물량을 보고 이 물량이 지금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럼 숏 커버링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때부터 매수를 하는 그런 투자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그 방식의 기반에는 이제 공매도는 결국 숏 커버링 갚아야 하는 물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 이유는 공매도량이 다 내려가면서 그게 다 숏 커버링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올라갈 주식인데 미친 듯이 어차피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니까 급하게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슉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3150이 이제 이쯤에 다다라 있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가 이때였고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될까? 조금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빠지고 그다음 오른쪽을 기다가 결국 제자리를 찾아서 좋은 주식은 자연히 올라가게 되고 지금 이제 버블이 끼어 있는 주식들 몇몇 있죠. 그런 주식들은 자연히 두드려 맞아서 아주 지옥행 역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린이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말 싼 주식 그리고 성장하는 주식 그런 것들만 사기 시작하면은 공매도에 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3월 16일 날 이제 시작을 하나라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그 한 달 뒤도 아니죠.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가 존재를 하고요. 이 재보궐선거 때문에 또 미루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괜히 이렇게 이제 집권당 쪽에서는 이렇게 공매도 때문에 우리가 두드려 맞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전 국민이 주식 열풍인데 모두의 적이 공매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괜히 좀 시끄러운 것보다 좀 더 미룰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안 사면 됩니다. 왜 그걸 굳이 사야 될까요? 자, 김프로님 말씀대로 정말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기다리세요. 숏 커버링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매수를 하면은 자연히 숏 커버링 매수와 함께 또 그걸 노리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자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마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차입 공매도는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사례를 봤을 때 공매도가 있어도 증시는 올라갔습니다. 다만 라떼 위에 거품은 이렇게 슉 날렸겠죠. 자,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기리시였습니다.